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어준선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부 처음 시작하실 텐데 요새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건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오늘은 뭐 최근 굳이 PCC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시험 전반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1년 동안 제가 계속 수업 시간마다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시험은 뭐 어제 들으셨겠지만은 1차, 2차 이렇게 나누시죠. 1차랑 2차로. 1차 시험에는 민법, 그 다음에 학개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뭐 총 과목으로는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개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이렇게. 그다음에 공시법은 요 안에 등기법이랑 지적법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꽈락 없이, 그러니까 40점 이상으로 점수를 받고, 안 들린다 말입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40점 이상으로 받고, 평균 60점. 그러니까, 뭐 여기 60점, 여기 60점, 그 다음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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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근데, 과목 평균 60점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과목을 합해서 120점, 120점. 만점은 100점인데 두 과목 합해서 120점. 그 다음에 요 세 과목을 합해서 180점. 그러니까 민법에서 획득한 점수를 남는 점수가 있으면은 학개론으로 넘겨줄 수 있고 학개론에서 많이 받으면은 민법으로 넘겨줄 수 있고 근데 1차에서 점수가 남았다고 해서 2차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보면은 1차 시험은 만점이 100점이긴 한데 실상 만점은 80점입니다. 80점. 그렇죠? 두 과목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40점 이상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한 과목당 최소 40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는 점수가 80점이니까 한 과목을 40점을 받으면은 나머지는 80점만 받으면 합격. 그러면은 90점, 뭐 85점 버려지는 점수는 버려지는 점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시험은 60점을 받으면 되는데 공부량으로 따지면은 약간 역삼각형? 60점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공부량이 한 요 정도? 라고 가정을 하면은 60점에서 70점 올라갈 때는 이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그 다음에 70점에서 80점 이렇게 획득할 때는 더 많은 공부량. 이 정도. 그 다음에 80점에서 90점, 10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시험이 뭐 시험인지 이 시험이란 제도에는 크게 상대평가, 그 다음에 절대평가. 근데 우리가 치는 시험은 합격 점수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기준선을 잡아놓고 치는 시험이니까 이런 시험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우리가 대부분 쳤던 시험은 상대평가. 뭐 수능부터 해가지고 다른 거의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각종 고시들 이런 것들이 다 상대평가죠. 이런 상대평가에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따졌을 때 뭐 상, 중, 하 이렇게 나눠보면은 상대평가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 문제를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들을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수능도 그렇고 뭐 합격 평균이 나오죠. 합격 평균이. 합격 평균 내지는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그 커트라인에서 커트라인까지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추는 거예요. 누구나. 합격하는 사람들은. 근데 남들보다 앞서가지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문제에 집중을 해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는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역시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눕니다. 과목마다 40문제씩 나오는데 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령에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30%, 중에 해당하는 문제를 50%,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20% 정도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을 20%, 상을 요게 30%,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게 40%.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시행령에.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20%, 그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50%, 그 다음에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60점을 받으려면은 하 다 맞춰야 되고 당연히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 맞추면은 60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버리는 거. 틀려도 되는 거. 틀려도 되는 거. 그러면은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쉬운 거, 그 다음에 중에 해당하는 난이도에서 더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올해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문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셨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하셨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험장에 나와서 채점을 한 결과를 보면은 점수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맞춘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맞추면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 내가 아예 공부도 안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무조건 틀립니까? 아니죠.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은, 자, 지문이 5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들 중에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상에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은 모르겠는데, 정답이 아는 거는 확실히 하나 제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면. 그 다음에, 뭐, 중에 해당하는 문제 역시 5개 중에 해당하니까 한 2개 정도 제낄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뭐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죽어도 답이 아니겠다. 이런 것들은 1개, 2개 정도를 제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2개, 3개에서 찍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맞춥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그날 다음 날인가? 어디 다른 학원에서 그 시험 들으신 분들, 수강생분들이 한 분 연락이 왔습니다. 꼭 자랑을 해달라고, 자랑을. 제가 90점 받았습니다. 공법. 지금은 별 감이 없으시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법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공법을 90점 맞는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 90점 받았다. 그래서 놀랬죠. 제가 가르친 걸로는 절대 90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분은 자기가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열심히 하신 분. 근데 이런 문제들도 맞추는 거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답이 아닌 것들을 제끼고 남는 거에서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통해 가지고 이건 답이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답으로 하는 거죠. 답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때까지 해온 공부가 거의 대부분이 상대평가를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면서 막 첫날부터 막 형광펜 밑줄 치고 막 형광펜하고 동그라미 하고 책 더럽게 놓고, 이 책은 이제 안 씁니다. 이거는 11월 12월 달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법 지금 보면은 양도 얼마 안 되죠. 140페이지부터 50페이지? 요약서보다 작죠, 이거는. 이거 말고 12월 말쯤 되면은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한 700페이지 됩니다. 뭐 책 중에 공법 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 정도 양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상대평가 공부시 하면은 1년에 합격 못 합니다. 공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6과목이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잘 나오는지, 뭐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지, 중에 해당하는지, 하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 오는 거죠.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파고들지 말고 처음에는 쉬운 것들부터 잡아나가면 쉬운 것들부터. 수업도 그렇게 할 거고, 수업도. 그러니까 연간 과정을 보면은 뭐 11월, 12월, 1, 2월, 3, 4월, 뭐 5, 6월 이렇게 이론 과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처음부터 막 어려운 것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것들만. 먼저 쉬운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서 어려운 것들은 제꼈는데 가다 보면은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도 잡아가시면은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대평가 공부하듯이 하시면은 1년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공부 양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들 위주로 실수 없이 실수 없이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년 과정 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말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열심히는 당연히 하는 거고, 꾸준히 하시면 꾸준히. 어디 이렇게, 요새 뭐 인터넷 카페도 많고 이러니까 들어가 보면은, 저는 2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이 뭐 변호사다. 그거 가능합니다. 민법 안 해도 되니까. 뭐 세무사다. 세법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몇 과목 안 해도 되는 사람 빼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글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막 2개월, 3개월 만에 하면은 대단한 사람인 양 이렇게 막 하죠. 대단한 사람 아니죠.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그 사람도 공인중개사고 1년 만에 합격해도 공인중개사고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이 우리 시험을 되게 이제 좀 깔보는 듯한 그런 말투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될 필요 없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꾸준히 막 1년을 학원에 빠짐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들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학원에 매일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뭐 집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꾸준히 하는 말은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2주에 수업을 빠졌다. 그러면은 다음 주 수업을 듣기 전까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를 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첫날 이거 빠지고 나면은 일이 이상하게 화요일에만 일이 생깁니다. 화요일에만.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일이 생기죠. 못 나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와야 되는데 또 화요일에 또 일이 생기죠. 또 애가 갑자기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그 날에만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딱딱하게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보강을 안 하고 다음 주 수업에 들어오면은 법이라는 거는 그냥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막 들어와가지고 동그란 치고 외우기 시작하는데 법이라는 거는 뭐 공법뿐만 아니라 민법 모든 법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체계라는 게 있는 건데 앞에 수업을 안 듣고 뒤에 와버리면은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럼 재미가 없죠. 재미가. 안 그래도 어려운 공법인데 이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기가 싫어지죠. 다음 주 일이 없어도 안 옵니다. 일이 없어도. 이러면서 계속 도태되겠네요. 도태되게. 그러니까 좀 꾸준히 오시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에 오신 목적이, 이제 학원에 오신 목적은 실강을 듣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교수님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동영상이랑 이제 뭐 학원에 올 때 처음에 이제 고민하시는 게 자격증 공부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는 학원에 갈지 동영상을 들지 그 다음에 학원을 하기로 했을 때는 어떤 학원을 갈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동영상이랑만 비교를 해보면은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뭐 무한대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장점인데 뭐 실강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실제 강의를 듣는 거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교수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쉬는 시간마다 와서 질문하셔도 아무도 욕 안 하고 마치고 나서 밥 못 먹게 해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리고 가끔을 보면은 내가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질문에 상관없습니다. 단 실무에 관련된 거 빼고는 다 질문 같습니다. 제가 뭐 실무 돈 이거 뭐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알면은 여기 안 있겠죠. 당연히 알아도 대답을 안 합니다. 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좀 하다 보면은 등기부라든지 토지 대장 들고 옵니다. 토지 대장 뭐 아니면 연습장 들고 와가지고 지도를 그리죠. 야 내가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 도로가 뭐 생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생겼다. 아니면은 뭐 여기 땅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가지고 옵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빼고 시험에 관련된 거는 어떤 것든지 상관없으니까 이걸 물어봐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와서 물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 실강을 듣는 이유죠. 실강을 듣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다음 수업 듣기 전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주의 걸 복습을 하실 거니까 다음에 오기 전까지 그 주의 걸 복습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때 와서 물어보십시오. 해결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해결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질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책에 있는 것들은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대답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뭐 대충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떤 거든지 걱정 말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가지고 동영상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지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의지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 빼고는 동영상 이거 수강률이 거의 20%에서 30%도 채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듣다 보면 이게 밀리죠. 처음에 이제 첫 주는 별로 뭐 수업 오늘 책 보지도 않을 건데 첫 주는 별로 들을 것도 없습니다. 첫 주 별로 하는 거 없네. 두 번째 주 한 3장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주도 뭐 마찬가지 몇 장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기본 강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두 주일 따라가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게 양이 점점 늘어나서 가지고 한 3월달쯤에 켜보는 거죠. 3월달쯤에 켜보면은 내가 들어야 할 강의가 40개씩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그래서 이 진도가 계속 밀리니까 동영상 듣는 분들의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시험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쳐봤는데 동영상도 들어보고 실강도 들어보고 뭐 다 했죠. 근데 동영상은 확실히 이 진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원을 선택하셨으면은 꾸준히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이제 2차 과목을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실 때 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기 2차 과목에 있는 공법을 수업을 하는데 우선 1차 과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해주세요. 뭐 지금 거의 동차를 준비하실 거라 생각하고 동차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2차 하면 되는데 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려운 좀 공법부터 먼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1차를 하셔야 됩니다. 1차를. 자, 보면은 뭐 11월, 12월은 버리고 1, 2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만 한번 써보죠.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12월에 용어성이지만은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1, 2월, 3, 4월 달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모의고사를 3월 말 내지는 4월 말에 칩니다. 매달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될 텐데 3월 말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4월 말 정도 모의고사죠. 11월 달부터 수업을 듣는 분들은 4월 말쯤 되면은 6개월을 공부해요. 6개월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쳤는데 민법 22.5점, 학개론 27.5점. 실제 여러분이 받게 될 점수입니다. 엄청난 좌절감이고 엄청난 좌절감이고 여기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한때 공부 좀 했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에 받아본 적도 없는 점수를 6개월이나 공부하고 받게 됩니다. 왜? 다 법과목이에요. 다 학개론 빼고는 다 법과목이니까. 학개론은 경제학 개론이죠. 경제학 개론인데 학개론 빼고는 다 법과목입니다. 어렵죠. 법은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데 1, 2월, 뭐 11월, 12월, 1, 2월 수업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어렵다. 그러면은 자격증 따면은 평생을 가져가는 자격증인데 얼마나 쉬울 줄 알고 왔습니까? 얼마나 쉬울 줄. 그렇게 쉬우면은 1년 동안 수업을 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2개월, 3개월 만에 했다는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도 공부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뭐 법을 전공을 하고 뭐 법학과 나온다고 해서 뭐 민법을 무조건 맞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법학과 4년 졸업하고 그 졸업생들한테 우리 시험 지수죠. 꽈락입니다. 100%.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랑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법시험 치는 사람,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지만은 사법시험 치는 사람들이 민법을 보고 어렵다고 할까요? 쉽다고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어려운 게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아니면 친척 이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에서 돈 좀 벌었다. 돈 좀 벌었다니까는 쟤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쟤도 하는데. 그리고 동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면은 다 별것 아닌 아줌마들이 앉아 있는 거죠. 나랑 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그 생각하고 왔는데 1, 2월달, 3, 4월달 돼도 막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제 4월달 모의고사를 치고 이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머리가 트여있고 객관식 시험에 강한 사람들은 이 4월달 정도 되면은 한 50점에서 60점 합격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점수를 받게 되실 겁니다. 처음 모의고사나 두 번째 모의고사. 엄청난 자료가 밀려오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때는 쭉 갑니다. 쭉. 그래가지고 5월달에도 모의고사 치고 6월달에도 모의고사 칩니다. 가장 흔들릴 때가 이때 5월달. 보면은 4월달 그렇다 치고 5월달에 시험을 쳤는데 또 똑같죠. 민법 25점, 학개론 32.5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근데 점수상 발전이 없는 거지 그 공부하는 시간은 분명히 들였으니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하고. 근데 이렇게 1차 점수가 1차 점수입니다. 1차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5월달부터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5월달인데 이제 7, 8월달 되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7, 8월달에 7, 8월달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이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5월달에 친 모의고사가 6월 중순쯤 되면 점수가 나오니까 이 점수를 받아보면은 다음 달에 문제풀이 한다는데 1차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1차가 아직도 깔아요. 이런 분들이 2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7, 8월달에 2차를 가지고 가면은 이거 아까 말씀을 드리다만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1차 합격, 2차 불합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 합격생입니다. 1차 합격생. 그 다음에 1차 합격, 2차 합격 이러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1차는 떨어졌는데 2차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 다시 해야 돼. 다시. 불합격.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묻고 더블로 가? 이거 영화 대사죠. 타짜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인데 여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 유행합니다. 이 말이 강의도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거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하면 묻고 더블로 가. 2차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불합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 6월 달에 합격 점수가 안 나오면은 7, 8월 달에 내가 2차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먼저 1차 과목을 늦어도 한 5월, 6월 정도까지는 합격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50점 인근 정도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50점.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50점을 못 받아 하죠. 50점. 실제로 받게 되는 점수가 이 점수입니다. 법과목이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보던 거니까. 내가 안 해보던 거. 제가 음식을 하면 잘하겠습니까? 제가 음식을 한다면 22.5점이겠죠. 20점. 근데 여러분들은 음식을 쭉 하셨으니까는 지금 하면 60점, 70점. 간혹 안 되는 사람은 50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쭉 해오던 일은 자기가 쭉 해오던 일은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는데 안 해오던 걸 하다 보니까는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점수가.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꾸준히 올해 안에 동차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2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1차를 열심히 해요. 1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5, 6월 달까지 50점 인근의 점수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직도 근데 떨어지는데?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을 치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문제를. 근데 7, 8월, 9월, 10월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풉니다. 계속. 그러면 문제부터 풀지 왜 이거 안 해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이론 과정 없이 문제 답만 외우고 하면은 약간만 틀리게 해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조금 응용을 해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론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5월, 6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그 다음에 공법 과목을 공부하는, 공부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차 점수를 최소한 50점, 60점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5, 6월 달까지. 그래야 안정적으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월 달에 시험 점수고 5월 달에 시험 점수.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자, 지문이 5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3월달에 시험 치죠. 5개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번 찍었는데 정답은 4번. 틀렸죠. 4월달에 시험 칩니다. 또 똑같이 정답은 모르겠는데 2번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3번 치죠. 근데 또 정답은 4번. 틀렸죠. 5월달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4월달에는 2번만 정답이 아닌 걸 알았는데 이제 2번, 3번이 정답이 아닌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찍었죠. 근데 역시 정답은 4번. 또 틀렸죠. 점수 변화는 없지만 나는 이제 지문에서 정답이 아닌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면은 시험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해버리면은 이만큼 흙더미를 삽질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일의 효과가. 근데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면은 일의 효율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근데 공부는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그래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하죠. 처음에 이렇게 점수가 정체기가 있습니다. 정체기가 있다가 뭐 아까 상중하에로 문제를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에 해당하는 부분들, 내용적으로 좀 쉬운 부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막 헷갈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능력이 갖춰지면은 점수가 한 단계 뛰게 되죠.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내가 이제 확실히 맞추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체기가 옵니다. 중에 이제 하에 해당하는 건 맞추겠는데 중에 해당하는 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에 해당하는 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점수가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정체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0%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맞추면 이제 확실히 내가 30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게 뭐 한 40점 꽈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점수가. 꽈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게 점수가 한번 뜁니다. 여기서 뭐 4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이제 60점, 70점 대로 올라가요. 60점, 70점대로 올라가는 시기가 개까지 문제 풀이하고 나서 8월 말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문제에 적응하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말들은 옳은 말이 써져 있습니까? 틀린 말이 써져 있습니까? 싹 다 옳은 말이 써요, 싹 다. 싹 다 옳은 말인데 이거를 문제는 꼬우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연습을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대신에 1차 위주로 점수를 받아주셔야 나중에 7, 8월 달에 뭐 2차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5, 6월 달까지도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7, 8월 달에 정말 힘들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5월 달 요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친해질 만큼 친해지고 하다 보면 정보가 되게 많아집니다. 뭐 이렇게 동영상 듣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야 무슨 과목은 이게 좋다는데 무슨 과목은 이게 좋다는데 내가 고민 상담을 하죠. 내가 학계론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숫자만 보면 미칠 것 같아. 야 학계론 누가 좋든 가서 듣죠 또. 근데 들어보면 뭔가 엄청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다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약간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신세계가 열립니다. 학계론 신세계가. 그렇지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학계론. 근데 실상 보면은 나는 이미 6개월을 공부하고 새로운 걸 듣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빨리 오는 거지 절대 나랑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방해 요소들이 이때 개입을 합니다. 이때 5, 6월 달에. 이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고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빠져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학원 수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나가죠. 학원 오기도 싫고, 나가죠. 그래,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놀러 가죠. 공부하러 갔다가 놀러 가죠. 독서실,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은, 꼭 앉아가지고 맨 커피나 마시고,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부해요. 개별적으로 학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합격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 나온 이상 꾸준히 학원을 나오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 아까 뭐 2개월, 3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많은 거고, 합격 후기에. 그 다음에 학원 갈 필요 없다고. 학원 말 들으면 떨어진다. 우리나라 모든 학원이 커리큘럼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동영상도 뭐 대부분 이렇게 하죠. 모든 학원이 똑같은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떨어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작년 시험이 30회. 이제 여러분은 31회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인데 30회 시험을 치면서 내지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죠. 고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험들을 치면서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우리 시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고시는 뭐 다른 고시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든지 뭐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빼고 다른 시험도 다 이렇게 합니다. 다. 학원 가면 떨어진다. 학원 말 들으면 떨어진다. 학원 말 들으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점수를 획득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니까. 모험을 하실 분들은 내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모험을 하시는 것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합격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미소가 막 여기 입에 걸려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밥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비싼 거 사주시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 떨어지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신 분들. 학원에 맨날 1년 동안 학원에 맨날 오죠. 학원에 맨날 오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하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죠. 근데 학원에 가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밖을 이렇게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학원 근처에 왔다가 이제 집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 옆에 공원 같은 거 있으니까 공원을 걷죠. 공원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앞에서 낙엽이 하나 떨어지죠. 근데 이유 없이 갑자기 내 눈물로 한번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말 슬프죠, 정말. 1년에 학원비가 뭐 100 몇십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1년을 다시 하게 되면은 기회비용은 학원비뿐만 아니라 버려진 1년. 그리고 이 1년 동안에 내가 공부하는 1년 동안에 내가 다른 일에서 벌 수 있는 돈들 최소임금만 봐도 편의점 알바만 해도 몇 천만 원 벌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너무. 그래서 이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년 안에 합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짜놓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맞춰서 오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합격자들을 봤겠죠. 합격자들 중에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지 아니면 합격자 분들 보면은 항상 낯이 익은 분들입니다. 낯이 익은 분들. 의외의 분들이 합격자 모임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얼굴을 안다라는 거는 거의 맨날 학원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학원에. 그것도 거의 제가 이제 보이는, 뭐 물론 저 끝에 앉으셔도 얼굴은 대부분 기억합니다. 맨날 오시는 분들은. 근데 낯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항상 학원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꾸준히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은 모험을 거죠. 그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은 9번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1년 안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 순서에 맞춰가지고 1차부터 하고 그 이후에 5월 이후로 2차 과목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뭐 순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1차 과목은 조금 휘발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내가 공부 받아들이면은 요거 까먹는 데까지 시간이 2차 과목보다 좀 덜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1차 과목, 뭐 민법, 학개론이죠. 학개론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 시간이나 이런 데 때 배웠던 것도 꽤 나옵니다. 꽤.
경제 일반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법. 왜 민법을 밖에 나가면 씁니까? 안 씁니까? 민법을 안 써? 책 사실, 학원 등록했죠? 민법. 아침에 오면서 뭐 음료수 한 잔 사 먹죠? 민법. 뭐 집 샀습니까? 집? 민법. 집 살 때. 그 다음에 뭐 다 민법인데 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민법 다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봤고 아니면 집을 사봤고 다 민법입니다. 그게 민법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민법인지 모르지 다 물권 계약, 채권 계약을 한 겁니다. 한 건데 하다 보니까는 뭐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말입니다. 들어본 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1차 과목들은 조금 이제 기억되는 기간이 이제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2차 과목에 있던 공법, 중개법, 세법, 물론 우리가 뭐 지방세 같은 거 내긴 내는데 지방세에 뭐가 있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율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거. 집을 사면서 등기는 했는데 그 등기관이 어떻게 내가 산 집을 등기를 하는지는 내가 모릅니다. 난 신청서만 냈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등기관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기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운 적이 없고 쓰지도 않았던 용어들. 앞으로 뭐 둘째 시간부터 제가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정도부터는 매 시간 모르는 단어들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공법에서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까먹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차 과목을 먼저 이렇게 점수를 따주시면은 7, 8월 달에는 점수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2차 과목들은 좀 암기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공부를 해놓고 까먹는 시간 되게 빨리 까먹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 수많은 불합격을 경험하면서 시험을 합격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나왔던 건데 네 번째 좀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약 한 10년 정도 제 의지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 친 적도 있고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공부를 한 적도 있고 한데 한 10년 가까이 반복해서 불합격을 경험해오면서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는 더 이상 공부는 하기 힘들었고 공부를 간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는. 그러면서 나는 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왜 떨어졌을까? 쟤도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후배들도 다 이제 있고, 뭐 주변에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영 이상한 애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떨어질까? 가장 부족했던 게 저 간절함. 27, 28 정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3년 정도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잠도 안 자가면서 하루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열 몇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딱 책상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번 한 2번 떨어졌나? 그 뒤로는 공부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할 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해온 게 책 보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끌려 올라갔죠. 서울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오다 보니까는 공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제가 거의 이걸 동영상을 아버지가 볼지 모르겠는데 PC방 VIP 고객이었습니다. 신림동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PC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버벅버벅거리는 걸 렉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가격도 엄청 쌉니다. 거기 하루 종일 있어도 10,000원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러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게임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전국에 한 100위권 안에도 들어가 보고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요. 시대만 잘 타고 났으면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가 됐을 텐데 그러면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계속 다른 거 할 거 없을까? 다른 거 할 거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군대 있는 친구가 계란 장사를 하래. 계란 장사.
걔가 뭐 하느냐면은 고물상도 하고 뭐 렌트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졸인데 자기가 이제 뭐 배움이 짧은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종 일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이제 마트에 이렇게 가봤는데 야 계란 장사에 끝난다 이러면서 이게 계란 사업의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면 5톤 트럭 같은 거 알아요. 5톤 트럭. 이걸 가지고 새벽에 2시나 3시쯤에 이 농장에 가가지고 계란을 따옵니다. 새벽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죠. 그럼 서울 같은데 여기 가끔 도시 안에도 보면은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지어놓습니다. 창고 같은 거. 그런데 안에 보면은 물품 보관을 많이 하는데 요 안에다가 대형 냉장고를 놔두는 거죠. 대형 냉장고 놔두고 2시, 3시에서 물건 따와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니면은 뭐 그날 바로 마트에 납품을 합니다. 마트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란을 따왔을 때 공급처가 있어야 돈을 버니까 마트 하나 따면 이게 대박이에요. 마트 하나 따면. 마트를 못하면은 보관했다가 소매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식인데 야 계란 안 먹는 계란은 꾸준히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오 맞더라고. 혹 하늘 그때 사람들이 뭐 조류독감 걸려도 계란은 다 먹고 계란은 이게 계속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소비를 하고 야 잘 해가지고 이런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마트 직원한테 그 물품 이렇게 입출고하는 담당자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술 한잔 매여가지고 우리가 일단 하면은 이거 진짜 끝장난다고 같이 하자고. 나는 잘 모르니까 니는 참고 앉아가지고 요거 입출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와 혹했죠.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계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정말 맞아 죽을 뻔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계속 핑계만 찾는 거야. 핑계만. 우리 학원 여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학원에 있어 보면은 사람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괜히 난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냥 한번 와봤다. 그냥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냥 한번 와봤다.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왜 하는지는 정해져 있죠. 자기가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십시오. 그거 이거 안 해도 공인중개사 안 그래도 많은데 굳이 이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십시오. 그거 괜히 그런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 말 하면은 나는 힘 빠지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이 간절함 꼭 내가 이제 붙어야겠다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그냥 한번 와보신 분들은 오늘 뭐 이 시간을 마치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왜 30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씩 만드십시오. 이유를. 그래가지고 꼭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2년 3년을 생각하시는 분들 2년 3 처음에 학원에 올 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한 2년 3년 정도 생각하고 학원에 왔다. 이거 좀 어렵다던데 2년 3년 생각하고 왔다. 2년 3년 하려고 공부 1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은 게 아닙니다. 저희 이 과정은 1년 안에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과정이지 절대 2년 3년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물론 이제 야간에 오시는 분,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낮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데 낮에 오신 이상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1년 안에. 처음부터 2년, 3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분들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는 그 수능 같은 거, 만점자들 보면은 재수생이 많습니까? 고3이 많습니까? 고3이 훨씬 많습니다. 모르시네. 고3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고시, 이런 것들 3년씩, 5년씩.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도 합격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최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부한 사람. 못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공부를 오래 한다라고 해가지고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보면은 올해도 뭐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5점이나 65점 요 정도 점수를 했더랍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요거보다 좀 덜하게 뭐 한두 문제 차로 떨어진 사람, 한두 문제로 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합격선에 거의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이의제기 할 거 없나 이러면서 막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보고 있죠. 한 문제만 맞으면 합격하니까. 그럴 바에야 열심히 간절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65점 이상 받아서 합격을 하면은 지금부터 발표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이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너무 좋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달이 합격 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좀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년 안에. 2년, 3년 공부 절대 오래 하면 공부 오래 하면은 사람이 망가집니다. 저처럼. 제가 공부 오래 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공부 오래 하면은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우리 직업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뭐 10시간 넘죠. 그래도 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만날 친구가 없으니까. 저 이 직업이 딱 좋습니다, 정말. 엉그래도 밤에 할 일이 없는데 일해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은 정말 사람이 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아파트에 사시고 하지만은 그 노량진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고시원. 제가 이제 고시원, 뭐 반지하 이런 데를 전전하던 그런 사람인데 고시원은 창문이 없거나 아니면 창문이 거의 뭐 이만하죠. 진짜 실제 크기가 이만하면 창문 크기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면은 사람이 되게 작아집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공부를 오래 하면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면. 이렇게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 성격이 되게 이상해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절대 오래 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서 합격하셔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야죠. 나가서. 그러니까 1년에 꼭 합격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믿음이죠. 사이비 교주 같긴 한데 좀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구 시내에서 저희 학원의 강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믿으시죠.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었는데 학원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그 시험 중에서 과목이 가장 많았던 시험 8과목 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8과목. 학원에 가면 이제 8과목마다 교수님들이 들어오겠죠. 이 8명이 다 나한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좀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100% 8명, 와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학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는 요 중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다른 걸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도 너무 안 맞으니까 다른 거 좋다니까. 근데 합격하던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학원 다니는 애들이 합격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60점을 줄 수 없었으면은 이미 저는 잘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출근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60점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온 사람이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 다 증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나오면 좀 당연히 자기한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 괜찮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거기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맞춰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간절함에 추가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정말 이제 오랜 시간 공부할 때 그때는 시험장에 갈 때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장에 가죠. 참가의 의의를 두고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일단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두고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안 되겠다 난 힘들겠다 100% 떨어져요. 100%, 120%, 200% 떨어집니다. 내가 합격을 하겠다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떨어지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분들은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전에 어디서 한번 들은 말인데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떨어지겠다 자기가 계속 세뇌가 당하는 거예요. 거기 그 말에 자기가 세뇌 당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의 행동들은 불합격 쪽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60점 받으면 됩니다. 60점이면 수, 미, 양가로 따지면 뭡니까? 수, 우, 미, 미도 아니고 양.
올 양 받으면 학과 가려면 올 양? 수미양가로 따지면 양. 이걸 못 받나? 이거 못 받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만 낯설 뿐입니다. 안 배우던 거, 그냥 내가 안 해본 법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낯서니까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60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거라는 걸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절대 지금부터는 절대 뭐 떨어졌다 이런 표현 자체를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입 밖에. 그냥 뭐 땅에 이런 게 뭐 떨어지죠? 떨어지면 아이고 칠판 지우개 땅에 붙었네?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을 입 밖에 그냥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떨어진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절대 합격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교수님을 믿고 1년 동안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1년 후에 뭐 매년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는데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1년의 노력을 평생 가는 자격증이랑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안에 합격하기 중요합니다. 1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공법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